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징역 2년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은 대통령 선거였고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고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당선이 될 목적으로 그런 의도를 갖고 분명하게 두 가지 거짓말을 했다. 이게 명백하게 드러났고 또 한 가지는 피고인의 신분, 야당 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된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이재명을 구속시켜달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열렸습니다. 이재명의 두 가지 거짓말 가운데 그러니까 고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건 지난번 재판에서 검찰에 직접 신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압력이 있었다, 협박이 있었다. 이거 뭐 직무유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 직접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잠시 전에 검찰에 구형이 있었고 지금은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징역 1년, 2년 이렇게 구형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금형입니다. 다른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다음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면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받아도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고 이재명의 국회의원 배지는 날아가고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때 국고 지원을 받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만큼 선거법 위반은 엄중한 것이죠.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선거법을 위반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거짓말의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중하게 선거법은 처벌을 하는데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것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정확하게는 당선이 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경우입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의 이 거짓말 두 가지 선거법 위반은 워낙 명료하고 또 재판 지연도 시도를 했고 또 방탄을 해왔다. 자신의 국회의원 신분, 이 야당 대표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방탄을 해왔다. 굉장히 악질범이다. 증거와 법리가 충분하다.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재판부의 이 심리, 이제 선고를 하는데 굉장히 이재명에 대해서 중형을 내리는 이런 선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명료합니다. 이재명이 지난번 재판과 이번 재판에서 검찰의 직접 신문에 말이 꼬였습니다. 자기 말대로. 이재명이 마지막에 딱 걸려든 겁니다. 지난 2년이 넘게 이재명이 자신이 거짓말을 한 부분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고 김문기와 골프를 치고 낚시를 가고 알았다고는 할 수가 있지만 주관적으로 자기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당시에 성남시장 때는 하위직 공무원이어서 잘 몰랐다. 주관적인 판단을 이야기했습니다. 법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은 대개의 경우에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한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김문기를 모를 수는 없었다. 오늘도 자신의 말처럼 말이 꼬였습니다. 이재명이. 이 백현동 4단계 용도 변경을 놓고 국토부,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협박을 했느냐. 이재명이 이제 실토를 했습니다. 이 고 김문기를 몰랐다 부분도 자기가 많은 증거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몰랐다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데 주관적으로 기억이 안 났다 이런 것이었는데
오늘 이 백현동 이 협박에 대해서도 자기가 국정감사장에서 짧은 시간 안에 대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꼬였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토부의 요구도 있었는데 그 국토부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압으로 받아들였다. 자기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강하게 설명을 하는 바람에 말이 너무 세졌다. 국토부 강압 때문에 모두 4단계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이 표현되어 버렸다. 말이 꼬였다. 이렇게 사실상 실토를 한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 두 가지 거짓말, 이게 다른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였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었느냐, 당선될 목적으로 이 거짓말을 했느냐.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는 장소와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떨결에 나온 말이었느냐 아니면 준비된 말이었느냐. 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김문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 SBS 방송에 나와서 사전에 준비된 질문 속에서 자기가 이미 준비를 한 것이죠. 하루 전에 김문기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 준비하고 준비해서 김문기를 전혀 모른다라고 딱 잡아뗀 겁니다. 이 비리에 자기가 얽히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방송에서 1대1로 준비된 상황에서 이 답변을 한 겁니다. 얼떨결에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형량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징역형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백현동 용도 변경, 이 국토부의 협박 부분도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국정감사장은 경기도지사로서 답변의 준비를 거듭하는 자리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자리죠. 김은혜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이 의원들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니까 이재명이 흥분했습니다. 당시에. 그 뭐 영상 자료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재명이 흥분해서 자기 말대로 말이 꼬였습니다. 과감하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백현동을 모른다. 백현동 비리로부터 자기가 엮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이재명은 재판 지연을 합니다. 각종 야당 대표, 민주당 의원, 이 국회의원님을 내세워서 뭐 각종 검찰을 탄핵하고 검찰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이런 사법 방해를 합니다. 오늘 검찰이 그 부분을 꼭 집은 것입니다.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선거법의 잣대가 달라지게 되면 이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법 위반은 최대 형량이 5년의 징역형입니다. 또 벌금은 5천만 원까지 벌금형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라고 이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고 3명의 합의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거의 확실히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뭐 검찰도 많은 것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이다. 지금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이 전체 흐름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다. 지금 이재명과 변호인 측은 어떤 입장이다. 검찰이 모두 예상을 하고 전체 이제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검찰도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한 다음에 구형을 합니다. 징역 2년을 구형을 했고 지금 이재명이 최후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검찰이 상당히 이거 조작한 것이다. 검찰 조작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바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재판정에 들어가게 되면 검찰이 좀 과장한 것이다. 자기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선거에 이 당선될 목적으로 영향을 미칠 목적은 없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꼬였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자기가 김문기를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런 주관적인 판단을 계속 주장하는데 이게 이재명이 잘못하면 자기 함정을 파는 꼴이 됩니다. 이 재판부는 언제나 상식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저런 상황에서는 이재명이 모른다라고 할 수가 없다. 의도적으로 모른다라고 한 것이다. 상황이 하루 전에 김문기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그러면 이재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겠다.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은 딱 잡아댑니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었고 거짓말을 하겠다라고 작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는 구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재명의 지금 정치인이라고 하는 이 신분에 따라서 이 형량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라고 엄정하게 구형을 한 것입니다. 징역 2년 구형을 했다. 검찰이 보는 법리, 증거로 보면, 지금 드러나 있는 모든 것을 보면, 이제 다음 달 20일, 대략 다음 달 20일쯤에 1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겠느냐. 조금 뒤에 이재명의 이 최후 진술이 있고 난 다음에 다음 달 선고일이 정해지게 될 겁니다. 1심 선고에서 이재명은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검찰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을 비롯해서 이런 정치 권력 뒤에서 방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또 사법 방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시켜달라. 법정에서 구속시켜달라. 선거법 위반으로도 법정 구속될 수가 있습니다.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면 이재명은 무너집니다.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재명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가고 그 다음 434억 원을 토해내면 민주당도 망합니다. 이재명은 이 대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판사들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 정치인에게 휘둘리지 마라. 여론에 휘둘리지 마라. 내년 연말까지는 대법원 판결 끝납니다. 검찰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이재명과 같은 이런 정치인, 방탄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인에 대해서 이 선거법, 이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